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더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다가도 문득 달력을 보고 놀랄 때가 있는데요.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이 되었죠. 저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랬네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괜히 봄이 오면서 센치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 혹시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직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더 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읽는 변호사의 저자인 니시나카 스토무 작가님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1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을 만나셨다고 해요. 그들의 삶의 첨예한 모습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사람의 인생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는 이 운이라는 것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고 또 유독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수많은 인생의 성공과 또 몰락,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자가 내리게 된 결론은요. 이 운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또 결국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의 책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혹은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점술가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점술가나 알 법한 일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에 있는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는데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는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빌딩의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번에는 옆 빌딩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한번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의 손님을 맞추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서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무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혹시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의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소송이나 해고 부당소송 등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렇게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로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나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술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오랫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역시 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현대사회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 같습니다. 최근에 역사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이나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국지는 젊은이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 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이건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지만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는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상당히 각색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갈공명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정치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리사욕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통해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하고 기대한 정치가의 후원 회장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인이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물질적, 금전적, 노력 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쓴 보람이 있게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주유관청의 부대신이 되어 내각의 관료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치가로서 일본 사회에 조금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군. 분명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기뻐하려는 찰나 이 정치가는 암으로 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운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고작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당시 저의 자만심이 그러한 불운을 불러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 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에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라는 중국의 서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귀를 말합니다. 자귀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럽게 손에 넣을 수 있다. 맹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을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나 권력을 얻는 일은 인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뒷전이겠죠. 신기하게도 인덕이 높고 부나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운이 좋아져서 오히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과 운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벽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죠.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원한이 남아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든요.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적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운도 좋아지지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택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벽 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고 이 엄청난 사진은 무엇인가요? 왜 사장님은 사진에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사원들 사진이야. 아침에 회사를 오면 꼭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야.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를 한다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불만을 호소할 작정으로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의 말에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그렇다면서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세요.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원으로 병문안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할 때는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해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판에 호소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요.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원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에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사장은 자신의 인간성이 재판이 벌어질 사태를 방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경영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세 단계.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입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사실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요령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죠.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요령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10년 넘게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글로 소통할 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이죠. 그 때문에 엽서나 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엽서나 편지를 쓰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힘들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운도 좋아지겠죠. 칭찬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한다. 칭찬의 말에도 운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는 회사의 사장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대부분은 칭찬을 잘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능숙하게 칭찬을 잘하면 왜 사업도 성공하는 걸까요? 경험적으로 칭찬을 잘하는 것이 성공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엉뚱한 일 덕분에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 계기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기도 하고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이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노래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중간에 억지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니시나카 씨 노래 잘하시네요. 인사치레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게다가 왠지 기운이 났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기운을 내서 힘든 일도 극복합니다. 만약 이 위력을 사장이 직원에게 사용한다면 사업도 성공하겠죠. 그래서 사장 중에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저의 오랜 수수께끼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칭찬에 능숙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가능성을 끌어내면 사업 운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사장이 직원에게 하는 칭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남을 칭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 사무소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칭찬에 능숙한 사람의 경우에는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판을 자주 벌이는 사람은 칭찬에 서투르기보다 대체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입니다. 다툼은 불운의 씨앗이고 칭찬에 인색하면 불운을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면 운이 좋아지고 칭찬하지 않으면 불운을 초래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운이 항상 따라주는 사람과 운이 달아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운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할 테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의 변화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 운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굴 표정과 또 인간성 같은 것들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매주 만나고 또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복을 많이 받았고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라디오에서 또 힘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안녕.